위원장을 향해서도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저도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네, 자 그러면 정회 전에 보충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재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 네, 3분 네,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께서 재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신동우 의원님, 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 이미 많이 정론관에 가셔가지고 기자회견 하시면서 많이 유포하셨습니다만 저나 민주당 의원님들은 참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차분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하여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미리 먼저 가만히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을 제가 신상 발언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근거 없는 사실, 특히 확정 판결이 있거나 무혐의 된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계속 국감 질의를 이용해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개인 의원님들의 인신공격을 할 때 제가 해당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여러분들이셔요. 나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고 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계속 국감 진행을 방해한다면 국회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권이 있고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국회 규칙을 위반해서 회의장을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감 진행을 방해한다면 발언 제한이나 기타의 퇴장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신상 발언 주세요 빨리. 3분 이 시간에 법사에 안 들어오면 이 시간에 질문은 안 들어오면 되는데. 자,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질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정감사 일정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석식 시간 끝난 후에 회의 재개를 말씀을 드렸고 회의 진행에 지금 들어와서 전현희 위원께서 발언 허가를 얻어서 지금 시간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회의 진행을 송석준 의원, 신동욱 의원님이 하시는 겁니까? 신동욱 의원이 위원장 권한까지 침해하는 겁니까? 왜 고함 지르세요? 손 내리세요, 송석준 의원님. 손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신상 발언이나 의사 진행 발언, 국감과 무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제한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서 여러분들께서는 건건이 위원장이 말할 때마다 발언을 못하게 제압하려고 하고 방해를 계속 하셨으나 제가 신상 발언하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쪽 이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발언 기회를 이용해서 먼저 아무 상관없는 신상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반박하시겠다는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린 거예요. 자, 알아서 기자회견 하시든가 하세요. 저도 참고 안 하잖아요. 네. 자,
발언하겠습니다. 박은정은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상발언. 저 신상발언 자, 못했습니다. 이게 주세요. 못했습니다. 저도 참고 있어요. 그럼 주세요. 참지 말고 하시라 그러고. 예. 회의 진행해야 되잖아요. 회의 진행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시간입니까? 위원장 국정감사는 지금 공무 수행을 하는 피감기관이 심야 시간에도 이렇게 국감에 응해주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국정감사에 있어서의 포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만 말씀 드리시면 충분히 시간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주세요. 빨리 신상발언. 오늘 저녁 회의 파행을 유도하시는 거네요. 저를 걸고 넘어지시면서 회의 파행을 유도하시는 것처럼. 진짜 편파적이고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소파파 얘기하시면서 오늘 오후 저녁 회의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회의를 뭘 안 해요? 지금 다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저 핑계로 회의 파행 하려고 회의를 하시는 우리가 안 할 이유가 거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할 말 많습니다. 아니 회의 파행을 유도하시는 왜 파행을 거잖아요. 유도해요? 우리가 신상발언 달라는데. 우리 지금 중요한 아, 좀 그만하십시오.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본인들 한번 당해보세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도. 편파적으로 하고 저쪽에서 한 거짓 사실에 대해서 바로 변명.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네, 그만하세요. 뭘 그만합니까? 그만하기는. 정말 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네, 전현희 의원님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장님. 예,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 결국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전 지사를 죽이기 위한 조작 공작 수사였다라는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의 공통 진술은 검찰의 해유와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게 돈을 줬다라고 뒷받침을 한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해유와 압박으로 한 거다. 그리고 검사한테 들은 내용을 얘기한 거다. 이런 진술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면 과일이나 음식을 먹게 해줬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듣던 대북 송금에서도 비슷한 사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에서의 증언이 가장 큰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증거는 법정의 증거에 의해서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남욱의 이 법정에서의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력을 가지는데요. 또 남욱이 2022년 수사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은 진술을 했다. 근데 이 남욱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상 정진상과 김용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남욱 변호사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거짓이었다 이런 정황이 성립이 되고요. 정영학 회계사도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이 회계 증거를 검사가 직접 엑셀 파일 자료를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검찰이 그 자료를 조작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철거업자도 그 진술서를 최근에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유동규에게 빌려준 3억을 자신이 상환받았다. 이 진술은 유동규가 김용 전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뒤바뀔 수 있는 핵심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또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사실상 의존하고 기소를 했는데 유동규의 경우에도 법원에서조차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유동규의 진술은 지금 석방되어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플리 바게닝, 해유 협박 그리고 특혜 제공으로 유동규가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은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지금 다 신빙성이 없어지고 뒤집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다 엎어진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취소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남욱이나 정영학 증인들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과 달리 최근에 진술의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술들이 법정에서 다 판가름이 나야 될 사정이고 법정에서 그걸 가려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는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조작 기소나 증거 조작 그리고 증인들의 회유, 압박 또 플리바게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좀 입장 발표나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또 피해자들에게는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소 취소는 기소 후에 소추 요건 결여가 이제 됐거나 예를 들면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기소 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은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되는 게 저희들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십니까? 이것은 검사의 회유에 의해서 초부터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이 위원장이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충실한 답변. 당연해요. 너무나 명쾌한 아주 그냥 완벽한 100점짜리 답변이구만. 100점 못 받아봐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시험 맞아봤어요. 검찰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일 아닌가요? 왜 저 허정정이는 왜 고개 절레절레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처장에게 물은 건데 왜 본인이 나섭니까? 대답한 건 아니죠. 좀 굉장히 증인 허정이신가요? 예. 일어나 보세요. 지금 거기 그 비웃는 겁니까? 자세가 그게 뭡니까? 공소 취소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액션이 좀 고개가 절레절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증인 자세가 국감위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은 내용이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의 부당성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검찰의 일원으로서 자세가 좀 숙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 취하면 안 됩니까?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고 왜 반성을 자꾸 강요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런 자세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국민이 볼 때. 반성을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입법과 욕먹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뭘 봐요? 저 이 잘 보고 있어요.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국감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불량한 자세로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감위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감을 위원장을 계속 제압하려고 들면서 국감을 방해하시면 회의가 더 이상 진행이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청탁하셨잖아요. 자, 국감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중수청을 신설해서 그렇게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면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법률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안미영 검사님은 검사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2012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혹시 그 실무를 경험했던 검사로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보안 수사 없이 실무가 진행 가능하다면 저도 뭐 이 검찰 개혁의 동기나 또는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보안 수사권은 직접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공소 제기에 약간 미흡할 때 직접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에 요구해서 다시 받는 거죠. 네. 저는 요새 경찰 수사가 과연 권력에 중립할 수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호태 경제론을 비판하는 글을 일반 국민이 카톡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일반 국민 수백 명의 이거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민생 사건은 제대로 안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 유괴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있는데도 CCTV 확인 안 하고 돌아가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요. 캄보디아 살해 사건도 협박당할 때 이미 가족들이 신고했는데 80일간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 보안 수사 요구권만 요구했을 때 어떤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단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도 열흘이고요. 한 차례에 한해서 열흘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사건을 열흘간 수사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단계에서 검찰에 와서 진술을 해서 비로소 밝혀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강간 상해 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온 구속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속 피의자가 검찰에 와서 비로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안 수사를 20일간 진행한 결과 무고임을 밝혀서 구속 취소하고 무고한 피의자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이게 한 차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사례에 있어서도 구속 피의자였는데 그것도 역시 무고여서 무고한 그 피의자를 제가 직접 구속 기소하고 오히려 구속 송치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해온 경찰에게 다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이미 신병이 검찰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속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속 송치 사건의 경우에 과연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치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딱 21일 시간입니다. 더 하고 싶으면 구속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 송치 구속 사건에서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특검보다도 훨씬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훨씬 단기간이고요. 이런 경우에까지 검찰의 보안수사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이 있냐면 검찰에서 수배해놓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전면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수배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잡힌 경우들이 있고요. 또 경찰에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가 필요했는데 또 역시 도주해서 수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언제 잡혀올지 모르거든요. 잡혀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수배해놓은 경우에는요. 영장에서 인치 구속 장소가 검찰하고 경찰이 유치장이 그 인치 구금 장소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 불법 구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보안 수사하는 것 외에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48시간 내에 어렵게 도망 중이던 피의자가 잡혀왔는데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이건 보안수사 요구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윤석열이 보안 수사라고 그렇게 듣고 야무지게 계십시오, 좀. 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시간 다 끝났고요.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그런 이의를 제기해 본 적 있냐고요? 저희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사실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한 줄 아시는데 검사 게시판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쓴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댓글을 달았고요.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댓글 달았습니다. 그 글이 올라왔는데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네. 보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저 안미한 질의하시려고 불러서 하세요. 질의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는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실패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형사소송법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 것이고 형사소송법이랑 수사절차법 자체를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 지휘시간 그거를 구속기한테 달아고요. 검찰 수배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8시간 내에 어떻게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 피해자를 구금한 채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자, 안미한 증인께 지금 질문이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걸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에 우리 그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별도의 신문 시간을 신청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차장 직무대행님 예, 너무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참 그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는데 그걸 달래가면서 이끌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바른 생각 가지고 또 바르게 일을 해온 사람들도 있고 또 본인 그 검찰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발을 벌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장 국회만 하더라도 검찰청의 구성원들이 국회를 오면은 꼭 한두 명씩 그런 거슬리는 언행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그 불신감을 심어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첫 질문 때 어떤 개인보다는 조직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검사직에 임했고 그걸 또 바람직한 공직관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검사들이 그 저질렀던 행동들 그리고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내란 세력이 물러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어떤 참 철없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 그 현시 욕구라고 해야 할지 그 자기 개인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어떤 공익적인 측면 자기 소속 조직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은 전혀 없이 그렇게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차장 총장 직무대행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그건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조직이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서로 어울리면서 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 모으기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뭐 선한 작용이 계속 나아가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묻는 것은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많이 객관적으로 어떤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고집을 피우거나 또 불손한 언행, 불손한 태도를 통해서
남을 자극하는 그런 언행들 이런 것들은 무슨 심리라고 생각을 하며 어떻게 통제를 할 생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배에 구멍이 났는데 그걸 메꾸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 협조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구멍을 더 내고 다니거나 혼자 그 더 난파선으로 이걸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어떤 관리 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새겨 들어서 앞으로 더 고민해보고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만석 차장님을 비롯한 오늘 검찰 식구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 국면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질서를 지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력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민주당 의원님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검찰을 옹호하느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검찰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옹호하느냐?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을까 이분들은. 국가의 시스템 특히 가장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체제 체계를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조작된 수사라고 주장하는 이유,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이유,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래야만 그 무너뜨린 폐허가 되면 그 정상적인 질서 속에서 일어났던 범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대우각성해서 이 국면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했던 이상현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오늘 엄희준 검사 나와 계시지만 범여권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쿠팡 사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도덕적인 검사로 매도하면서 공격합니다. 위정교사 사건 김용식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현욱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더구나 이 가장 심각한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회다 뭐다 해서 완전히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허훈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검찰청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지금 총리실에 있는 TF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 가지 이유가 그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을 옹호한다라는 이상한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검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검찰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났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범죄 흔적 지우기라는 아주 불순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잘 구분해 보세요. 이게 어떤 점에서 검찰이 공격받고 있는지, 그게 과연 공격 과절만 해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던 역사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잘 구분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나면은 현재의 그 형사소송법상의 구조도 대폭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예. 네, 아까 그 안미연 증인이 이 검찰과 경찰 간에 지금 나누어진 구속 기간도 검찰 송치 이후에 그 실체가 달라지거나 피의자가 달라지는 양상, 그래서 반드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지만 이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의 대변화, 공판 중심주의의 강화에 따라서 이 증거물에 기반한 기소의 판단, 영상 녹화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된다거나, 그러니까 공판 전 구속이 아마 대폭 제한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사 구조를 생각하고 아까 안미연 증인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 소송 구조의 대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돼야 되고, 이 국회도 그래서 그것이 말씀 우려하시는 실체적 진실과 또 피해자의 갖는 부정의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혜를 다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뭐 굳이 그렇게 강변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안미연 증인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자, 다음 질의는 서영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연 증인에게 저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절차들은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범이 6개월 만에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란과 외환죄와 같은 아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처럼 구속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안미연 증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말하는 태도는 그걸 진심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그러면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들 어느 피해자도 보호될 수 있게, 나쁜 범죄자는 다 잡아들일 수 있게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만드는 겁니까? 그 걱정이 많으면 안미연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검사가 그냥 기소만 합니까? 기소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이재명 잡으려고 무리했어요. 잘못했어요. 증인들이 다 나왔어요. 내가 다 연락도 해봤어요.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가 접견 과정 속에서 녹취한 내용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화영 증인이 있을 때 그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고요? 그 변호사는 그날 오후에 검사실의 접견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시키면서 김용 수사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김용은 5월 3일 남욱은 5월 3일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25년 10월 17일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습니다.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남욱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남욱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재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나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심우정, 박성재, 오늘은 황교안 압수수색입니다. 황교안이 SNS에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빨리 잡아가야 된다. 내란을 일으켰는데 황교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아가라고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내란의 부안해동 아닙니까?
윤석열 하나가 검사 잘못해서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안미영 검사 특히 저는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국가명한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겁니까? 그따위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맞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따위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으시 입법을 하시면 안 되지 누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진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에 김신혜법, 주십시오.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누가 없앴어요? 내가 없앴어요. 여러분은 미제 살인 사건 제대로 해결한 적 있어요? 네. 살인범 공소시효 내가 없앴어. 우리가 입법기관이 만들어서 가성연쇄 살인범 잡았고 약촌 오거리 살인범 잡았고 여러분이 기소해서 누명 쓴 사람들 다 재심으로 누명 벗겨줬어요. 검찰이 화성살인범이라고 잡아서 누명 씌운 사람 누가 벗겼습니까? 저는 태완이법 만들어서 사건을 해결한 적이 벗겨낸 거예요. 있습니다. 안미연 반성하세요. 의원님. 제가 안미연 증인 좀 일어나 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윤석열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증인 안 물어보니까 대답도 해야지. 증인에 대해서 검사로 있다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잘못된 짓 할 때 제대로 한마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심정이 즉시한 거 하지 않을 때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요?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증인을 닥달해요? 저는 즉시한 거에 찬성한다고 증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렸습니다. 됩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자리예요? 국감 자리인지 몰라요? 아직도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아닙니다. 여기 와서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참고인으로 정상들이 발언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안미연 검사! 범죄자입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분이에요? 범죄자입니까?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오늘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감사라는 자리예요. 서영교 의원님. 자, 우리 안미연 검사님 저렇게 조금 진정해 주세요. 네, 안미연 검사님 그냥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지극히 훌륭한 이 검찰실에 검찰. 수사 기소 분리가 기소했어요. 검찰의 권한 남용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또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국회가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영교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빙글빙글 뭐 가로 세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삐딱하게 우리 박상현 검사는 거기서 굉장히 웃으시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자리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수사 시스템, 수차례 증인을 불러놓고 제대로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급박한 그런 이 보안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의 남용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개혁을 맞닥뜨려서 성찰하는 집단적인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검찰 전체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다소 듣기 불편하더라도 기왕에 검찰 조직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국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국민께 송구한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입법자들이 제대로 검찰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입법자들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송 구조가 불가피하게 대폭 바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안면 증인이 생각하는 건 현재의 소송 구조 아래서의 보안 수사가 꼭 필요하다. 아니에요. 다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그다음에 이 수사권의 남용이 서로 절충되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마리의 토끼,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절충점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상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신 그 각오도 없이 하십니까? 이렇게 다그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앉으세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세력에 엎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나 또는 조직을 담당하고 그 짐을 지금 떠안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지금은 성찰의 시간인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울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제하시고 진행하시죠. 국정감사. 고개를 떨궈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똑바로 지나가시죠. 자,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끝도 없죠. 보안 사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수 있고 보안수 사건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사례를 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아까 그 구속 사건 얘기를 하는데 구속 사건은 기본적으로 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검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그러면 법률가들이 2명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들었던 그 사건도 정말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런 사건들은 구속을 푸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까 든 사례도 그래서 무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예를 들면 끝도 없다. 그리고 A, B, C, D, E 중에서 하나의 뭐 범죄 사실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보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건을 분리해서 A, B, C, D는 구속 기소하고 E는 저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에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경찰 수배, 검찰 수배 얘기하는데 수배의 유치 장소가 달라서 구금 장소가 멀어가지고 뭐 불명확해가지고 혼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해남에서 수배된 사람 그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 몇 시간씩 이 뭐 구금 장소 때문에 그 48시간이 모자라는 사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은 그렇게 끝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그다음에 수사 종결권 등등의 많은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입맛에 맞는 정치 수사를 하고 마침내 대통령 권력을 거머쥔 연성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 3년 내내 야당의 대표에 대한 혹은 그 야당에 대한 자신의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한 이런 이 검찰권 남용 정권, 독재 정권이 문제가 됐고 그 독재 정권은 특정 정치 세력과 유착하고 또 특정 그 보수 언론, 검찰 이 같이 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됐다. 대통령 세력 정치 권력과 위성 정당처럼 검찰이 그동안 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하는 태도 없이 국민들께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구조를 바꾸는 문제다.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둘 것인가. 그것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안 수사는 100%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구조는 그러면 이전에와 다를 바가 없다.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모든 선진국들이 가는 그 기조를 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보다 나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를 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이걸로 그냥 발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있어서 한참 써놨는데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안면 검사님 참 똑똑한 검사님으로 보이네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님인 대검 부장들이 안면 검사보다 덜 똑똑해서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검찰 출신이고 실무를 하는 검사들 상대로 계속해서 변호 활동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들과는 달리 실무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그리고 검사들은 모르는 검찰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음모와 협잡들까지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저는 보는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낫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혹시 검사 출신이어서 나도 모르게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이 맞다고 확신한다면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고 이른바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검사를 해봐서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잘 압니다. 그러나 나와서 변호사도 한 10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나라 전체 판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틀에 갇혀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지들만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애국심은 검사만 있고 실무는 검사들이 다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한번 고쳐지면 몇십 년은 기본적으로 가니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이나 정부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피감기관들 상대로 국정감사해 보면 검사들의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쫙 돌려보세요. 법원, 감사원.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 더더욱 반감을 갖겠죠.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신대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막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에?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혼내. 애정도 없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힘자랑이 대단합니다. 21대 22대 국회가 들어오면서 그 도가 지나쳐서 무자비한 탄핵을 했고 대통령실 특활비 본인들은 나중에 원복하다 못해서 더해서 부활한 특활비 몽땅 삭감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불행의 사태의 절반 이상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회에서 여전히 그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하는 데 16분, 검찰을 해체하고 부처 만들고 뜯어붙이는데 30분이면 통과시킵니다. 왜? 우리 법사위의 위원장님 힘자랑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회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조금만 나오면 바로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반론 발언, 각종 이유를 붙여서 발언권을 줍니다. 우리 야당에게는 단 1분도, 단 1초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은정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거짓말했습니다. 나경원 아들 사건 압수수색도 안 하고 피의자 조사도 안 했다. 나경원 아들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건데 왜 기소 중지 안 했냐. 자, 제가 그때 신상 발언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사 받을 만큼 받았고 조사 받을 만큼 받았고 13건 여러분들이 저 2020년에
2019년 원내대표로 여러분들하고 강하게 싸웠다고 13건 허위 고발하고 MBC랑 같이 해서 한 거, 이성윤 중앙지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12건 무혐의 해주고 1년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 마저 무혐의 했습니다. 자, 저희 아들 다 조사받고 그리고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검찰 수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 이런 뉴스가 가짜 뉴스가 막 횡행합니다. 왜 신상 발언 주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은 번번이 주면서 우리는 안 줍니까? 그것이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원장님의 회의 질서 유지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힘 자랑, 다수의 폭정이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미영 검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서 할까요? 그쪽으로 앉으시죠. 지금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는 번호가 사건 번호가 없어졌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항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보검에서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처분 검사 외에 다른 검사가 그 부분을 다시 보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다시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 형태로 내려가면 무한 반복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겁니다. 지금처럼 검사가 다시 재기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불기소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보안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사한 부분이 채워져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려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법률을 바꿔서 전면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항고 사건의 재기 수사 명령도 전부 경찰로 내려서 보안 수사 요구의 형태로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검찰이 수배해 놓은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입니다. 발부된 상태의 구금 장소가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경우는 검찰로 이미 사건이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기록도 검찰에 와 있고요. 사람의 신병이 발견되면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안미연 참고인 아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형사소송 구조는 수사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는 대폭 다 달라질 거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발부된 영장과 관련된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발부된 영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 자체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미 나경원 의원님은 발언 시간이 끝났어요.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 3분 여기 더 쓰시라고 하시죠. 위원장님 경위 부분에서 스스로 퇴장시키세요. 기본을 안 지키시는 겁니다. 제 질의 시간 3분 나경원 의원 주세요. 눈물 겹다 눈물 겨. 아니 끝났습니다. 자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민주당과 법사위 위원장인 제가 힘자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힘자랑이 거듭된 반복된 탄핵이라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내란 수계를 탄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었어요. 네. 그리고 힘자랑은 뭡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 특전사를 투입한 것이 그 무력 행사가 힘자랑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면제 이해충돌 사람 나가세요. 자, 다음은 자 이성윤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편 사이 죽이고
안미연 참고인은 제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질의 중에 왜 위원장에 끼어서 자기가 질의해요? 저도 신청 발언하겠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질의 진행에 예, 의사 진행 이성윤입니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이 종료된 이후에 위원장의 말을 끊고서 옆에 있는 위원이 내 발언을 양도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위원장의 의사 진행이 아니죠. 네, 위원님 여러분에게 의사 진행을 양도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님 예.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성윤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가만 좀 있어봐요 좀.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신동욱 의원 깡패예요? 거의 깡패 수준이야 정말. 받으세요. 자기 발언 시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든지 얘기하면 될거 아니에요? 깡패예요 지금? 그다음에 언제 줬냐고요 발언권을. 거의 깡패 같아 하는 행동이. 에이. 발언권을 줘야지 말을 제대로 안 해요. 그다음 보세요. 지금은 하루 종일 떠들고 있잖아요. 예? 공정하게 하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리가 청정을 안 하려고 조용히 있는데 하루 종일 떠들잖아요. 공정하게 하면 한마디도 안 예? 합니다. 하루 종일 떠들어요. 공정하게 좀 진행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국감도. 신동욱 의원 그만하세요. 국정의미를 줬을 줄 알아야지. 그만하세요.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아니 여러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의 차이도 모릅니까? 자.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계속 해줍니까? 발언 중에 끼어드는 게 되냐고요. 다른 데 가서 봐요. 위원장한테 그렇게 해주나? 나의 발언 중에 위원장이. 신동욱 바로 의원 멈춰 그만 내려요. 시간 멈추고 다시. 유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 다 주세요. 증인이 아니니 하면서 검찰을 증인 다루고 죄인 다루고 이렇게 해서 검찰을 바로 다시. 자, 이성윤 의원님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경고합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지 누가 죄인 다뤘습니까? 아니 지금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시간 멈춰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 제한을 하겠습니다. 무슨 발언 제안을 하십니까? 그만하세요. 자, 이성윤 의원님, 왜 다시 발언 네. 시간 넣어주십시오. 네, 새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새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전에 우리 대검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안 수사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또는 제2 방어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직접 수사권을 모두 뺏기고 수사기소 분리가 됐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보십시오. 과거의 인혁당 사건, 사법역사상 가장 지옥스러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해서 사형 선고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8명을 집행했고요. 그게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유명한 사건 많이 있잖아요. 김학의 사건. 검찰이 뻔히 알면서 2번이나 경찰에서 기소하기로 올라온 거 검찰이 모른다겠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그때 잘했으면요. 국민들께서 주지 말아도 검찰 보안수사권을 줄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들 나와 계시는데 왜 국민들께서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을 폐지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계신가 지금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저도 작년까지 검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검찰만큼 워낙 오만한 조직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교도소 체험을 했어요. 아시죠? 구치소 체험. 그런데 제가 수사 재판 받아보니까 검사들이 다 한 번씩 재판 수사 받아보면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만하게 그지없어요. 검사들이 세상이 전부예요. 자기들은 암전 무결하고 무오류이고 국민들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하나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해 봐요. 법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다가 현재 제도들에서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지라고요? 국민들한테 책임지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검사들은 국민들 위에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2방어선, 제2저지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제는 경찰이 놓친 법원을 검찰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김학의 사건들은 왜 못 찾아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안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찾아냈습니까? 몇 개 극소수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안수사권을 줘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그렇게 했어요. 기소해가지고 무죄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 나더라도 그 인생 결단난다. 그런 78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원성이 쌓여서 검찰에 해체되는 겁니다. 검찰 기소해가지고 무죄라는 사람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뭐 평정 받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보안수사권 달라고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국민들이 우리 검찰한테 보안수사권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제발 뭐 제2저지선이니 뭐 제2의 방어선이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시겠습니다. 증인 우리 안미연 참고인님하고요. 이완규 증인님 좀 앞에 좀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쪽에 좀 같이 옆에 좀 앉아주시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검찰청 국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무리 국감 앞두고 우리 대검 국감인데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검찰 검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이완규 우리 전 법제처장님, 또 우리 안미연 검사님, 또 전현직 검사시기도 한데 이번에 참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많이 답답함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경험으로 정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내란이라고 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이런 폭동행위 아닙니까? 자,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분들이 있고 내란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이완규 우리 전 법제처장님은 그동안 지난해 국감 이 자리에도 계셨고 또 모든 것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솔직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는 또 검찰개혁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왜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거론하는 문제 있는 검찰 하나하나를 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그 검찰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그 검찰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지 무슨 이재명을 위한 검찰개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자, 사법개혁도 하겠다 그래요. 왜 사법개혁 하겠느냐? 이재명 관련 불리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대법원까지 쫓아가서 겁박하고. 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현 사법제도입니다. 안전한 나라, 포용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일시에 무너뜨리겠다고 해요. 오로지 이재명을 수사했고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그 이유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우리 이완규 우리 전 법제처장님 후배 옆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검찰 간부 3명을 동시에 탄핵을 시키고 심지어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까지 해서 헌재소 보냈더니 거기서 다 이유 없다 기각됐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우리 바로 여기서 어거지 일부 주장이 난무하는 바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지금 소회를 확실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내란죄 재판 여부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제가 선서로 거부하는 이유에서도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의 한계라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관한 조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정감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일정한 방향의 얘기를 하면서 암시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는 것도 다 진행되는 사건의 소추나 또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로 보여서 제가 그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보는 동안은 좀 약간 답답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에 제가 검찰연구관 시절부터,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검찰을 그만둘 2017년까지 약 13년 동안 형사사법조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정말 제 나름대로 국가의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보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 퇴직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저술 활동도 많이 했고 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프고 저는 지금 옆에 있던 우리 후배 안미연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검찰개혁이든 뭐든 마음대로 하시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통하겠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시고 정말 나중에 그 결과를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연 검사님도 짧게. 윤석열 변호사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예전에 자, 박 의원님, 자, 증언을 거부하신 우리 잠깐만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은 꼭 하고 가고 싶네요. 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님 생활도 오래 했고 했는데 발언을 제안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처럼 제가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발언을 제안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미연 검사님 짧게 한마디만. 내란이 아니에요. 조용하세요. 내란 맞나요? 아이 그만하세요. 그만합시다. 지혜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예진 좀 나가서 하세요. 질의 끝났어요. 우리 안미연 검사 시간에 하지 마시죠. 질의 끝났어. 제가 답변도 못 하잖아요. 제가 검사가 된 이유는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을 상상했던 게 아닙니다.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 잘못된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검찰이 정치 검찰인 좀 반성 좀 하세요. 반성. 옆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는 게 너무 반성하세요. 반성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조용히 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반성하는 검사가 어떻게 한 명도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안미연 참고인 자 발언 제안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들어가시고 증언을 거부한 이완규 증언 거부하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 국회가 수사에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이라고 단정을 하시는데요. 사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국회에서 이 국회에서의 정언감정법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선서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의로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공적 책무를 담당하신 분이 내란이라는 이 엄정한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슬프시겠죠? 처참하시겠죠? 그것은 개인의 야욕과 영달 욕심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생업을 접고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런 법제처장으로서 나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런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내란 청산이 이렇게 더디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란 중독 증세 너무 심하게 보이지 마세요. 내란이에요. 냉정하게 진행만 하세요. 왜 자꾸 내란을 옹호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내란을 옹호하지 마세요. 세상에 내란을 옹호하지 마세요. 자, 엄희준 증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보는 화면으로 계속 졸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국정감사장이라는 자리에 나오셔서 아까 그 쿠팡 사태에 대해서 자,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서 내부로 수사 압력을 넣은 장 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면서
지금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개혁에 저항을 하거나 불량한 불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책임하고 거만한 자세입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졸음이 좀 깨이실 겁니다. 강의실에 선생님보다 더해. 그냥 학생보다 못하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상영 검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변화 시간 잠깐 중지해 주세요. 네, 검사님, 그 6월 21일 날 이렇게 안부수 딸을 검사실에서 만났다는 출정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6월 21일 날 만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저 기억은 잘 나지 않고요. 안부수 씨랑 안부수 딸이 만난 적이 있다면 수사 필요상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만난 것이고 휴대폰 연애가 가능한데 굳이 뭐 그게 저렇게 3월 18일 면회를 해줄 이거든요.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박상용 증인. 그러니까 위원회 신문을 잘 들어보고 필요한 답만 하시면 돼요. 왜 자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저기 시간 좀 중지해 주세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자, 곽규택 위원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발언을 제한합니다. 아니 회장 본인 지금 조치합니다. 발언이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좀 질의 좀 합시다. 시간을 조용히 좀 하세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박경태 위원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접견을 허용했냐 안 했냐는데 답변이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정말 달리 개입이라고. 새로 예. 박상현 검사 그러면 3월 18일 날 접견을 허용했고 6월 21일 날 허용한 사실 있습니까? 아니, 접견을 허용한 적이 없다니까요. 6월 20일 날 없으시죠? 그럼 하나 더 질문 없다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김성태와 쌍방울 또는 쌍방울 직원에 의해서 그 석수라는 페트병에 소주를 담겨 있는 모습을 보거나 마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차장님, 예. 지금 6월 23일에 있었던 이 수원지검의 언론 입장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8일에 그리고 6월 21일에 있었는데요. 이 입장문은 6월 23일 입장문입니다. 그런데 박상현 검사는 현재 이 출정 기록상 그 이틀 전인 6월 21일 날 15시 0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면회를 실시하고요. 이 출정 일시에는 15시 5분에 안부수 딸이 검사실에 와서 안부수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물어봤고 조사 중 가족 면회는 안 된다고 했으나 결국 만남이라고 교도관이 하도 불법을 자행하니까 써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또 위계공무집행 방해 다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한 여러 관리 권한이 있는데 검사의 조사 등을 이유로 정당한 교도관의 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위계에 의해서 협박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면은 기소하겠다라고 했다는 증언과 진술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김성태 발언을 통해서 봐도 정확하게 소주라도 한잔하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속수병에 담아서 준비해 봐라라는 여러 가지 진술 등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 부장님, 대검차님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부장님, 방금 제가 아까 위증이 걸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투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행정심판과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위법한 판단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네, 아까 위원님 그 사건 질의 주셨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저희 부에서 처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한 적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에서 처리를 한 사건이 맞습니다. 네, 본인은 23년 2월에 중앙지검 형사 7부장이 되셨고요. 23년 8월에 무혐의를 내립니다. 네. 사립학교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또 중앙행정심판위, 그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서 이 사회에 의결이 없는 아주 중대한 투자 행위였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주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처리한 건 이제 국민학원 이사장의 배임 사건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사회 보고가 쭉 되어 있었고 무자격 투자 자문사이긴 했으나 무자격 투자 자문사에 6억 9천만 원의 자문료가 통상의 지급 범위에 내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23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발언 시간이 끝나서 죄송한데요. 일단 이사회 심의 의결조차 없었고요. 무자격 업체에 하면서도 이걸 수의 계약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손실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 9천이라는 사실상 국민대 재단에 피해와 손실을 입힌 행위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교육부 감사와 행정심판위원회의 모든 결과와 별개로 무혐의 주셨다는 건 거기에 대한 상부 지시가 있었거나 외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 저희가 혼자 스스로 무혐의 주신 거죠? 네, 저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혐의 사유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께 지정하십시오. 네, 조금만 더 추가로 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포함해서 그 투자자문사가 구입했던 주식이 30여 종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투자자문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23억 원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9천만 원의 자문료에 비해서 수익 액수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학원에 손해가 가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그동안 제가 우리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에는 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다수당의 생각만 옳고 야당이 그와 다른 생각에서 질의를 하거나 희망기관이 좀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에 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들이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자꾸 아니라고 간섭을 하고 생각과 사상을 통제를 하고 왜 자기 생각만으로 이끌어가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생각을 인정 안 하시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왜 이걸 못 참죠? 저는 이건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만이 옳습니까? 민주당만이 정의를 독점합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좀 있어야죠. 그 존중은 최소한 이 운영을 하는데 좀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5개의 재판 그리고 12개의 그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과거의 불리한 수사 다 뒤집고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하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이 국회가 수사하고 재판하는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 공평하게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 지금 검찰청 폐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또 다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 검찰청법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때 장애인 인권법센터의 김희연 변호사 또 국선 전담 변호사인 정소연 변호사 나와서 아주 심각하게 그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 안미연 검사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검찰청 폐지하고 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뭐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그 표현 방법이 거칠긴 했지만 저는 그 진정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면 그 검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 외에도 지금 현재 경찰에서 불송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송치할 수 있는 정권 송치하고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특히나 암장되기가 좋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전에도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요 계속 남용할 수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부분은 왜 그러신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권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이라도 보안 사건을 인정한다든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적인 부분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빠르게 나타날수록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을 다시 종전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무리한 수사도 있었고 그리고 무리하게 직접 수사를 특히 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사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자신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를 하면 아무래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을 한 마당에 끝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수사 개시권은 검찰이 손을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검수완박 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접 수사권은 오히려 내려놓고 사법 통제나 또는 보안 수사나 민생 사건에서 집중하길 바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리 검찰 개혁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오히려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박탈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로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많이 미우시겠지만 정말 긍정적인 부분은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미연 참고인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셔 보세요. 앉아 보세요. 차분하게. 그냥 앉으세요. 아니 거기 앉으시라고. 네. 의장님 질문 시간 얻어서 하세요. 시간 다가오니까. 자, 거기 그냥 앉아 계십시오. 네. 참고인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에서 오신 건가요? 저는 가족들은 지방에 있고 네. 현재는 서울에 있는 관사에 2인 1실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그 국정감사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까 그 이성윤 의원께서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여러 폐단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보도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아까 참고인으로 말씀하신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처럼 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만 그게 현재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 준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서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로서. 다만 검사실에서 수사관을 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훨씬 검사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 수사를 받아서 이중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김학의 사건이나 쿠팡 사건처럼 이 검찰이
올린 것도 모른다고 한다거나 또 특사경이 기소해야 된다는 것도 무혐의 처분하는 쿠팡 사건 같은 것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기소권으로 인한 그 폐단에 대해서 검찰의 대각성과 반성이 필요한 때이고요. 때문에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안에 찬성한다고 해서 검찰 조직 여러분들을 증오해서 개인 감정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 수사 준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하셔야 될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앞에 있는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차분하게 진행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오늘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마디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곽규택 의원이 동료 의원 결혼식과 관련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뇌물죄로 범죄인인 것처럼 단정짓는 발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인들부터 보세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교 의원 얼마 전에 결혼식 했죠. 초호화 호텔에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결혼식장 밖에 도로변까지 수백 메타의 차들이 멈춰서 있고 피감기관을 포함한 화환이 호텔 밖까지 늘어서 있고 거기에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다라고 합니다.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부터 반성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때문에 분향소까지 차린 분들이 초호화 결혼식을 하면서 축제장을 엽니까? 기본이 된 겁니까? 똑바로들 하세요. 똑바로들. 자, 거기 의원님들 축기 화환 엄청 많던데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합니다. 자, 보안 수사가 폐기되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궤변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우리 검찰. 서민의 입장에서 형사사법 체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 10명 중에 5명이 변호인 못 세우죠. 민사사건에 10명에 7명이 변호인도 못 세워요. 그러고 수사받고 그러고 법정에 섭니다.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은 정관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와 수사권 유지한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서민들이 당신들이 보안수사권 유지한다 그래서 무슨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는 재기수사권, 재기수사명령권이 있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서민을 보호한다고요? 재기수사명령권 제가 몇 건 찾아봤어요. 어떤 시민 병원 진료 불만 있어서 환불 요구하고 호전되지 않아서 항의 전화해서 SNS에 불만 올렸더니 병원이 모욕,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경찰 불송치, 검찰 이의제기 들어왔는데 불기소 났죠. 병원이 돈 들여서 대형 로펌 서서 재기수사 서울고법에 요청했어요. 갑자기 소비자의 항의가 공갈 협박으로 바뀝니다. 불만글이 모욕 혐의가 되고 변호사 국선 변호사 한 명 세웠다가 결국은 벌금제로 가슴 쓸어내리고 나가 떨어졌어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재기수사 명령권 같은 경우에 검찰이 있어야 서민이 보호된다고요? 되도 않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일 겪은 사람들 만나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기수사 권한 넘겨주면 그게 우리를 보호할 것 같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재기수사 관련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하는 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보안수사 요청해야 민생 지켜진다. 그렇게 민생이 당신들이 중요하면 변호사 등을 세우는 사람들 그 대안부터 세웠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검찰 다 봤는데요.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저 이 시간에 많은 시민사회분들이 이 국감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정당 해산 저는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뛸 겁니다. 해산을 해야 답이 나올 거고 정당 해산이 돼야 검찰도 고개를 숙일 것 같아요. 똑바로 들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정당이 해산되는 모습을 보시고 제대로 반성해야 국민에게 인정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맨 없는 사람은 질의를 주면 안 됩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질의 주세요. 위원장님.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니 질의 시간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테이프와 모든 동영상을 제가 입수해서 폭로한 사람입니다. 왜 질의 시간 안 줘요? 그 자료를 제공한 분이 지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계세요. 그래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차장. 이번에 보면은 쿠팡에 문제가 되는데 가해자인 이 엄희준 검사는 광주 고검으로, 피해자인 문진석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한 빌딩에 그렇게 인사 발령 내면 되겠어요? 잘 고려해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뭐 인사는 한번 떠드니까 시간 좀 멈춰. 시간 조용히 하세요. 질의를 그냥 건너뛰니까 공이니까. 질의를 그냥 건너뛰어서. 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든지. 아무튼 이 원장 조용히 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잠깐 나와 보세요. 인사 좀 좋게 하세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대행은 오늘 한덕수 CCTV를 보았으면 탄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영훈 공수처장은 오동훈 공수처장은 15전 검찰총장을 법모독죄가 있었으면, 모욕죄가 있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한테 우리 이완구 전 처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았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가 내란 수괴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로서 부끄러움도 없이 받아들여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면은 윤석열 파면하겠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참 나 뜨겁네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법제처장 할 때 제가 질문하니까 친구가 그러한 내란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신 분이, 아니 무슨 낯짝으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니까 받아들여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 와서 우리도 말이죠. 검찰이 재패가면은 검사니까 고분고분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고분고분해요. 국회에 나오셨으면 국민의 대표한테 참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됐으니까 나라가 살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인사하고 들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미영 검사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을 세상에 폭로하고 결과적으로 권성동, 염동열 국회의원들을 기소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안미영 검사는 그런 정의감과 소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검사들은 안미영 검사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적어도 공직자가 국민 앞에 서면 사실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것들도 내용은 진정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검사기관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의 태도가 사실은 그 내용을 다 규정지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중시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공판 송무부장 앞으로 나오시죠. 네, 보이스피싱 사건이 현재 그 법원에서는 합의부 사건으로 합의부 관할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이 지금 과중된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실제로 보니까 재판부별로 50% 이상을 보이스피싱 사건을 하는 재판부들도 있더라고요. 전국의 공판을 쭉 지켜보시면서 실제 이런 재판부 부담이 있고 이걸 만약에 단독 관할로 바꾼다라고 하면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족함이 생기거나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래 단독 사건이었는데 아마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아직 특별히 고민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별도로 고민하셔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과학수사부장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그 부분은 고민해서 서면으로 의원실에 주세요. 자, 과학수사부장 지금 아까 오전에도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검증을 하는 것들의 문제들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게 있어요. 입증을 해야 되는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정해주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생깁니다. 검찰 안에 대검 과학수사부가 있고 그것을 검증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 혹시 예전에 이거 아세요? 그 영사증명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간첩 사건들 할 때 주로 이제 일본에 많았는데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수사를 해요. 그러면 영사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 나가 있는 영사, 국정원 직원들이 확인서를 써줍니다. 그럼 그게 증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관을 마치 달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증거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게 간첩 조작하는데 아주 큰 혁혁한 공로를 했던 매우 나쁜 제도였는데 결국에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검 과학수사부도 기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과학수사부가 지금 각 과가 약간씩 다른 업무들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감정이랑 이제 분석 업무를 하는 DNA나 뭐 화학 분석 감정을 맡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나 기술 유출을 맡아서 지휘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이제 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감정 분석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뭐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자체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의 이제 검찰청 내부에 있긴 하지만 아까 얼핏 나왔던 이제 뭐 여러분을 헷갈리게 한 국제 표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인을 받아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 그 인증을 통과하는 항목을 늘려가지고 저희가 객관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계속 감정하는 게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만드니 어떻게 가져갈지 이제 공소청을 만들면서 수사를 없애잖아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를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런 수사의 분야가 있고 또 공판 활동 및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야 될 것과 가져가면 안 될 기능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의 미를 더 주시죠. 마지막으로 주시고 유정의 미를 더 주시죠, 위원장님. 네, 되게 속상합니다. 이 3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검 차장님, 이거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대검에서는 12월 3일 날 비상 소집을 했네요. 12월 4일 새벽이네요. 예. 자정 무렵에. 예. 네. 12시 38분경. 그러니까 국회는 그 무렵에 아마 특전사가 투입이 됐고 수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이 이 윤석열로부터 도끼로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 끌어내. 과반을 채우면 안 돼. 이런 취지의 거듭된 독촉을 할 때였어요. 그 무렵인 12시 38분경에 대검은 소속 연구관 및 일반직 4급 이상을 대상으로 비상 소집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령을 했네요. 예. 이건 누가 지시한 겁니까? 그때 저희들 부장하고 총장, 차장이 모였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비상기획관을 좀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상기획관인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지금 계엄이라고 저렇게 하는데 뭐 매뉴얼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비상기획관이 이럴 경우 일단은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직원들을 하여금은 각자 아마 그 대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청에도 출근을 해라. 지금 비상이니까. 그러다가 저희들이 계엄 해제되자마자 바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다시 해제됐으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하고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소집을 시킨 거네요. 비상기획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의논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증인도 같이 있었습니까? 예,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이 계엄 수행이라는 거예요. 네. 내란 수행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보통 공무원이 아니죠. 대검은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 전시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글 타임라인은 본인이 동의하면은 제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정이나 박근영이나 호성진 검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수사관에 대해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그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제출하는 것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은 겁니다. 감찰 기능이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다는 동의하겠다고 하네. 그렇게 하면 좋죠. 네, 동의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허정과학수사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네. 12월 3일 행적과 관련해서 저에 대한 개인 정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빨리 네. 저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낫죠. 예. 그러면 그 부장이나 차장 비상기획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타임라인을 본인 동의를 구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동의하나요? 의혹 해소에 의혹이 있다면 해소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네요. 마찬가지 그런
공직에 복무를 하면은 저렇게 이완규 법제처장처럼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네. 동의가 되는지 한번 저희들도 네. 알아보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이 장경태 의원 질의 시에 장경태 위원에 대해서 신문을 시작하자마자 첫 질문에서 박상용 증인이 오히려 신문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은커녕 반박을 하거나 대묻기를 하면서 위원의 질의에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증인의 자세로서는 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도중에 이 곽규택 위원께서 증인이 대답하는 중이잖아요를 반복하면서 고성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이 왜 자꾸 끼어들어서 강압적으로 하세요라는 그런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자리는 불과 1m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할 때마다 개입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면서 위원장의 발언이 저기 피감기관석에 들리지 않도록 진행 방해를 거듭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제한과 퇴장 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불응하신 곽규택 위원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재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언제 저한테 경고를 했습니까? 위원장이 위원회 발언에 위원장이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동료위원회 감사권을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슨 뚝딱 잘라버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